판다스. 이제 판다스를 써볼 겁니다. 판다스. 일단 판다스가 뭐냐면 데이터 조작, 분석 이 부분에 특화된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럼 데이터 분석은 뭐냐면 내가 어떤 데이터 셋을 불러와서 수정, 가공 이런 과정을 거친 뒤에 분석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고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실제로 다루는 대부분의 데이터는 이제 행과 열로 이루어진 데이터죠. 이런 형태를 테이블이라고도 하고, 테이블. 엑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엑셀. 엑셀 이렇게 생겼죠? 셀 같은 거 안에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로 돼 있죠? 어, 어, 그래서 1차원 배열, 판다스의 1차원 배열, 얘는 뭐라고 하냐면 시리즈라고 하고요. 2차원 배열, 얘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분석 방법을 조금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걸 진행해 볼 건데, 자, 이 시리즈가 어떤 모양인지 보자면, 이렇게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이에요. 인덱스와 데이터 1대1 대응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딕셔너리랑 형태가 비슷하죠. 근데 딕셔너리는 키랑 그 키에 해당하는 밸류가 있었죠. 시리즈에서는 인덱스가 키의 역할을 하고 인덱스의 데이터가 밸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리즈 만드는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할 건데 마찬가지로 얘도 판다스라는 외부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해줘야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어떤 기능들 그리고 어떤 기능을 쓸 때마다 이렇게 다 쓰고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별명을 붙여주는 엘리어싱을 합니다. 엘리어싱은 SQL 쪽에서도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뭐 테이블 이름을 어떻게 부를 건지 as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쓰는데 여기서도 똑같아요. 내가 판다스를 뭐라고 부를 건지 이 뒤에다가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판다스의 경우는 보통 pd라고 쓰고 numpy는 np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딕셔너리를 시리즈로 바꾸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딕셔너리 하나 만들어주고 정수로 해보죠. 이렇게 딕셔너리 하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딕셔너리를 판다스 안에 시리즈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얘한테 딕셔너리 데이터 인자로 준다면 시리즈로 만들어져요. 이거를 시리즈 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죠. 보조선을 그어보자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만든 시리즈의 인덱스랑 그에 해당하는 값을 찾는 방법도 있어요. 자, 인덱스, 내가 찾으려는 시리즈 안에 그거의 인덱스. S1이라고 했네. 그러면 시리즈 1의 인덱스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나오죠. 리스트 모양으로 나와요. 그러면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은 values라고 하면 됩니다. values. 그러면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들이 리스트 형태로 나옵니다. 그러면 딕셔너리를 시리즈로 만들었으니까 리스트를 시리즈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합니다. 리스트 데이터라고 해놓고 def 이런 문자가 들어있는 리스트랑 연결해줬습니다. 그럼 얘를 똑같이 인자로 주면 되는 거예요. 얘는 시리즈 2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이 def가 들어있는 리스트는 시리즈로 바뀌어서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딕셔너리를 시리즈로 만들었을 때랑 리스트를 시리즈로 만들었을 때 차이점은 뭘까요? 바뀌고 난 뒤의 차이점. 시리즈의 인덱스 부분이죠. 딕셔너리는 시리즈의 인덱스 부분을 하는 역할이 키가 있었으니까. 근데 리스트는 그런 게 딱히 없죠. 대신에 인덱스라는 개념이 여기에도 똑같이 있으니까 가져다 쓴 거예요. 그래서 0부터 시작하는 거고. 자, 근데 이거는 0부터 시작한다 이거는 리스트나 배열 같은 자료 구조에서나 통하지. 보통 이제 이런 표 같은 형태에서는 1부터 시작하는 게 대부분이죠. 그래서 0이라고 시작 안 하고 1부터 시작하게 하려고 한다면 시리즈를 만들 때 옵션을 주면 돼요. 디폴트 파라미터로 저장되어 있던 거를 인덱스에다가 어떻게 해줄 건지, 인덱스 구성 요소를 어떻게 해줄 건지를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원래는 0, 1, 2였던 게 1, 2, 3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거는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남겨둘게요. 그리고 이 시리즈에서 원하는 부분만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시리즈에서 원하는 부분만 보기. 일단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게요. 각 나라의 수도를
담은 걸로. 미국이 워싱턴인데 맞나 이게? 어, 미국 수도가 워싱턴 맞죠? 워싱턴 DC구나. 워싱턴 DC 이렇게 써주고 일본의 수도도 써주고 그 다음에 4개까지만 하겠습니다. 캐나다, 오타와였나? 아, T가 2개? 오타와. 캐나다 수도는 오타와죠? 이거를 시리즈 4라고 해놓고 만들어주면은 이런 시리즈가 나오죠. 이렇게 나온 거에서 딕셔너리에서 키값을 써주면은 해당 키에 대응하는 밸류가 나왔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리아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서울이니까 서울만 나옵니다. 여러 개 보는 것도 가능해요. 자, 문제가 발생했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생각을 해보시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인덱스를 두 개 인덱스 입력했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뭐 읽어보면은 뭐 멀티 인덱스라고 나오죠. 뭐 이게 뜻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복사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즈 관련된 내용이고 자, 그냥 리스트로 묶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2개 이상일 때, 1개일 때는 괜찮은데 2개 이상일 때는 이 안쪽에 있는 것들 리스트로 한 번 더 묶어줘서 마지막에는 대괄호가 2쌍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했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원하는 부분만 긁어서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시리즈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어서 이 위치를 통해서도 가능해요. 마찬가지로 이 순서, 얘도 하나일 때는 값이 나오죠. 하나일 때는 대괄호 2쌍일 필요 없고 2개 이상이다. 그럴 때는 똑같이 대괄호를 2쌍 써줘야 돼요. 그리고 시리즈의 사칙 연산도 가능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시리즈 두 개가 새로 만들어지죠. 1, 2, 3, 4, 5, 6 각각 들어있는 거. 그랬을 때 5번 시리즈랑 6번 시리즈를 더하면 순서가 같은 것들끼리 더합니다. 뭐 이 비슷한 거 지금은 교과 과정에서 빠졌지만 이렇게 해놓고 더하는 거 있었죠? 횡렬간의 덧셈 그런 것처럼 값이 같은 위치에 있는 것들끼리 더해서 새로운 시리즈가 생깁니다. 덧셈도 되고요. 일단 얘는 덧셈이었고 곱셈 시리즈 간에 이것도 가능하고 한 시리즈에다가 5를 곱해주면은 이 시리즈 요소에 5가 곱해진 상태로 나옵니다. 모든 원소에 5가 곱해진 형태로 시리즈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시리즈가 1차원 배열이었다면 2차원 배열은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했죠. 시리즈를 가로 방향으로 쭉 붙인 모습이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저는 이거 아니다. 이거 말고 새 노트에서 데이터 프레임 얘가 2차원 배열이라고 했죠. 실행해 놓고 예제를 가져다 붙일 건데 여기는 판다스 원문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밖에 없어요. 영어로만 써져 있고 게링 스타티드였나? 튜토리얼 여기서 데이터 프레임 예제가 이거 어디 있냐면 게링 스타티드 클릭하고 스크롤 좀 내려가지고 첫 번째 거 있죠? 여기 한번 클릭하시면 예제가 나옵니다. 이 예제는 이거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를 할게요.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함수를 실행해가지고 인자로 딕셔너리를 준 것처럼 보이죠? 그거를 데이터 프레임 df라는 변수에다가 저장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 df 보면은 이 형태로 나옵니다. 이게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원소의 개수가 동일한 1차원 배열,
그러니까 시리즈가 여러 개 필요합니다. 이게 시리즈 1이었을 때 시리즈 1의 원소 개수가 뭐 만약에 4개라고 한다면 얘랑 같은 크기의 시리즈를 가로로 붙여줘야 그게 딕셔너리가 아니라 데이터 프레임이죠. 데이터 프레임이 됩니다. 요거 2개를 더하면 이런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얘는 이제 딕셔너리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었다면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리스트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에다가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되면은 리스트가 따로따로죠. 근데 데이터 프레임은 형태가 2차원입니다. 얘네들을 하나로 더 묶어줘야 돼요. 대괄호 하나 더 묶어줘야 이런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가 나옵니다. 2차원 배열이니까 리스트를 통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면 이 각각의 리스트 있죠. 얘가 첫 번째 행 순서대로 각 행에 들어갑니다. 자, 가로 방향으로 보는 게 행이고 세로 방향으로 보는 게 열이에요. 로우와 컬럼. 그래서 각설하고 리스트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경우에 행 인덱스랑 열 이름은 리스트일 때 인덱스가 자동으로 들어가요. 자, 이러면 보기 불편하죠? 인덱스랑 행 이름을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만들 때 인덱스 이렇게 정해줄 수 있고 컬럼의 이름은 컬럼 쓰여야 되고 컬럼이라고 하면 안 되고 컬럼스 s까지 붙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인덱스 컬럼스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랑 컬럼명 나중에 또 바꿀 수 있어요. df2의 인덱스는 로1, 로2, 로3 이런 식으로 컬럼도 가능하고요. 이랬을 때 df2 보면은 변경되죠? 생성된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와 행과 열의 이른 변경 요게 행이고 요게 열
그러면 뭐야? 다시 어, 이거는 안 보고 싶은데. 어. 자, 그럼 여기서 골라서 바꾸는 거는 되지 않을까요? 골라서 바꾸는 거. 원하는 행 또는 열의 이름 변경. 이거는 리네임을 사용하면 됩니다. 리네임. 그래서 내가 인덱스, 그러니까 행의 이름을 바꾸고 싶으면 인덱스는 이렇게 해놓고 중괄호 바꾸려는 열의 이름을 어떻게 바꿀 건지 써주면 돼요. 자, 근데 이거 왜 반영 안 됐을까요? 반영 안 된 이유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코드를 위에서 쭉 읽어보면서 여기부터 읽어보세요. 왜 그럴까요? 자, 이거 주석 처리하고 실행해 보면은 로우 1이었던 거 바꿨어요. 근데 막상 보면은 안 바뀌어 있죠. 이거는 이 데이터 프레임의 행 이름을 리네임한 것 뿐이죠. 그리고 원본 df2에다가 덮어 쓴 게 아니죠. 덮어 쓰기 안 했으니까 얘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변경사항이 있을 때 바로 반영을 하고 싶다. 뭐 여기다 df2 뭐 이런 거 안 쓰고 이런 거 바로 반영하고 싶다. 그럴 때 inplace라는 옵션이 있어요. inplace의 값을 true로 정해주면은 반영됩니다. 얘의 디폴트 값은 false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 상태가 계속 고정되기 때문에 백업용을 하나 만든 다음에 하는 게 좋아요. 마찬가지로 얘는 행이고 열의 이름을 바꾸는 건 여기다가 컬럼스라고 해놓고 컬 1을 열 1로 바꾸면 되고 근데 지금 열 1을 컬 1로 바꾸는 게 맞는 거죠? 위치가 바뀌었어요. 컬 1은 없으니까 이거를 컬 1로 잠깐만 근데 스펠링이 틀렸죠? 그리고 둘 다 동시에 바꾸는 방법도 있고요. 그거는 간단합니다. 이렇게만 써주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데이터 프레임의 행과 열 이것도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드랍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드랍. 여기 보면 그리고 엑시스라고 나와 있죠. 얘는 축의 정보입니다. 축. 그래서 어떤 걸 삭제할 건지 써주고 축 정보를 준 다음에 이걸 바로 반영하고 싶다 그러면 true라고 써주면 되고요. 이랬을 때 df2를 보면은 이 축 정보에 의해서 맨 밑에 있던 행이 사라졌죠. 삭제할 행이나 열의 이름을 쓰고 나면은 엑시스가 0이다. 요거는 행 삭제예요. 행을 삭제할 때 이해되시죠? 그리고 드랍도 어떤 데이터의 일부분을 삭제하는 거니까 안전장치 정도 있으면 되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열 삭제. 어, 13 제일 끝에 있는 거 지워볼게요. 가로 있는 걸 지울 땐 축의 정보를 1로 주면 되겠죠? 엑시스의 값을 1로 주고 뭐 인플레이스는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고요. 어, 이게 안 나오는 이유는 이미 여기서 삭제한 뒤에 덮어 썼으니까. 그래서 13까지 나온 거 지워졌습니다. 좀 헷갈릴 건데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0은 행이고 1은 열이다. 축정보에서. 이 정도가 시리즈랑 데이터 프레임의 기초 중에서도 완전 기초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면 인덱스 이거를 식별하는 값. 인덱스는 가로줄이고 행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행을 인덱스로 다루려면 일단은 데이터 프레임이 필요합니다. 번호는 1, 2, 3. 그다음에 주소, 서울, 대전, 대구 이게 맞나? 네, 전주라고 할게요. 스펠링 모르니까. 그러면 이거 딕셔너리를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좀 기다렸다가 새로 열었죠? 자, 그럼 여기서 이 012가 인덱스예요. 인덱스. 그래서
그래서 이 인덱스를 변경할 때 df.index를 해놓고 여기다가 내가 뭐 1번이면 1번 뭐 이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쓰면 됩니다. 어. 이렇게 전체로 바꿔도 되고 하나씩 바꾸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이제 하나만 바꾸려고 뭐 df.index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만 넣으면 개수가 안 맞습니다. 개수가 안 맞아요. 랭스 미스매치라고 나오죠. 그러면 하나만 접근하려는 게 목표니까 이렇게 쓸 게 아니라 index.values라고 해줘야 됩니다. 이러면 현재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가 리스트 형태로 나오니까 이 리스트 형태로 리턴된 거를 인덱싱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1번이라고 나오죠. 1이라고 하면 2번이라고 나올 거고.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변수에 이미 넣어진 값을 변경할 때처럼 또 새로운 값을 넣어주듯이 내가 원하는 인덱스 이름을 써주면 돼요. 그랬을 때 이 두 줄의 효과로 두 줄의 인덱스 이름이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덱스에 하나씩 접근하거나 대입 연산으로 또 이미 있던 걸 수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인덱스에는 기존에 존재하는 컬럼으로 여기에 있는 걸로 이 인덱스를 대체할 수 있어요. 컬럼에 접근을 해야 되죠. 컬럼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딕셔너리처럼 대괄호로 감싸면 되고 그러면 이 해당 컬럼이 시리즈 형태로 나옵니다. 요거는 자, 이렇게 시리즈 형태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자체를 이쪽으로 밀어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df.index 하면 전체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기존의 인덱스는 사라지고 이 컬럼이 왼쪽으로 밀려서 인덱스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컬럼의 이름이 인덱스의 이름으로 자동으로 되고요. 그래서 얘는 기존 컬럼으로 인덱스 설정하는 방법이고 근데 이렇게 보면은 같은 데이터가 겹치고 있죠. 당연하게도 밀어주었으니까. 그래서 없애고 원래대로 돌리려고 합니다. 인덱스를 초기화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reset index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돼요. 데이터 프레임에 쓰면 되는데 이거 초기화하면은 여기 인덱스 자리는 0, 1번, 2번, 3번 뭐 이런 식으로 다시 되겠죠. 그리고 얘는
다시 왔던 대로 돌아가고, 네, 왔던 대로 돌아가는데 겹치죠? 컬럼이. 그래서 뭐라고 합니다. 넘이라고 부르는 컬럼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컬럼 이름 겹쳐서 발생한 문제인데, 그러면 이 상태가 아니라 음, 새로 어, 자, 이렇게 새로 만들어 보죠.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012가 초기 인덱스죠. 여기에다가 리셋 인덱스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012를 다시 새로 만들고 기존의 그것은 이제 일반 컬럼으로 바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겹치질 않으니까 얘가 인덱스가 컬럼으로 바뀌고 그 컬럼의 이름은 인덱스가 되고요. 잠깐 덮어쓰기 안 했죠? 이렇게 컬럼 자리로 밀려나요. 음. 근데 이 이름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처음에 인덱스의 이름을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고 나서 만든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의 네임 이름을 뭘로 할까? df 인덱스라고 해봅시다. idx? 아니다. idx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인덱스의 이름이 설정된 채로 나오죠. 이 상태에서 리셋 인덱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컬럼으로 밀어버리죠. 그리고 맨 처음에 있던 초기화된 그 상태로 나오고요. 그럼 다시 이렇게 번호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리셋 인덱스 쓰면 어떻게 될까요? 오류 발생은 안 하죠. 대신에 이 넘버 012가 컬럼으로 넘어가고 이 옆에는 다시 012가 됩니다. 하지만 애초에 이미 있는 컬럼으로 인덱스 이름을 설정한 뒤에 리셋 인덱스를 실행하게 되면 이미 존재한다고 같은 오류 메시지가 나오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컬럼을 삭제하면 되지 않을까요? 요거는 인덱스 초기화 컬럼 삭제하면은 되겠죠. 컬럼 삭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초기화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니까. 잠깐.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리셋 인덱스 안에다가 인자로
드롭이라는 매개 변수 드롭에 들어갈 걸 true 값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번호 인덱스 같은 이름의 인덱스가 뒤로 안 밀리고 삭제돼요. 기존의 인덱스 컬럼은 삭제되고 새로운 인덱스 컬럼, 그러니까 처음의 상태로 있던 거 0, 1, 2가 생깁니다. 생겼고 안 밀렸죠? 그냥 삭제됐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얘는 덮어쓰기를 안 했기 때문에 df 하면은 있죠? 원본을 지키려고 하니까, 원본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복사본에 적용해서 반환을 한다, 이런 건. 얘가 복사본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함수가 반환을 할 수 있었어요. 리턴문을 이용해서. 그래서 뭐 함수 종류로 데이터를 조작해서 또 변경하면은 이제 원본에 바로 적용돼서 바뀌는 게 아니라 복사본에 바뀌는 거죠. 얘가 원본이고 얘가 복사본이고. 그래서 복사본은 삭제가 됐지만 원본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복사본, 원본.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근데 원본은 지켜야겠어요. 그러면 다른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줌으로써 지킬 수가 있는 거죠. df2 온전하게 있고 df 온전하게 있고. 근데 만약에 계속 이런 방식을 쓰다 보면 변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죠. 여기다 하지 말까? 여기다 해볼게요. 이어서. 이거 그대로 가져와서 얘한테 인플레이스 옵션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원본은 그대로 바뀐 채로 복사본 가지고 복사본 하나로만 계속 덮어쓰기 할 수 있는 거죠. 바로바로. 필요에 따라 쓰시면 됩니다. 편하면 인플레이스 값을 true로 해서 쓰면 되고요. 내가 원본을 실수로 변형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변수 계속 만들어서 쓰면 되고요. 그래서 주의해야 될 점은 원본에 바로 적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실수하면 원상복구가 불가능해요. 아시겠죠?